다음엔 좀 일찍 일어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해. 차례 지내는 것도 보고. 저는 주말에 이 시간쯤에 일어나요. 주말에는 언제 일어나든 상관없어. 그런데 아버지도 계신데 명절에 이 시간에 일어나는 며느리가 어디 있니? 어차피 저는 할 일 없잖아요. 저라는 것도 남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 일이 없는 건 아니지. 제가 무슨 할 일이 있어요? 저는 김씨도 아니고 며느리라고 시집에 와서 차례상 차리고 노동해야 하는 건 부당하죠. 노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 차례라는 것도 다 없애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며느리한테 그런 역할 강요하시면 안 돼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라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남녀 차별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유영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유 씨는 며느리와 대화하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도 그렇고 꼭 따박따박 반박을 해야 직성이 풀릴 것처럼 구는 성격도 유 씨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자신 스스로는 맞는 말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며느리는 자기 말만 했습니다. 남의 말은 전혀 듣지 않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어린애 같았습니다. 아직 20대라 그런다고 치더라도 철이 덜 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린 며느리들도 유 씨의 며느리와 같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유 씨가 며느리가 발끈하도록 만드는 그런 간섭 많은 시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 씨의 원래 성격이 그랬습니다. 내 일이 아니면 무관심했고 특히나 불편하게 엮이고 싶지 않은 상대가 있다면 그냥 안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유 씨의 신경을 긁는 며느리가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유 씨도 며느리라면 학을 뗐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고 살면 그만이지만 자기가 필요하니까 시어머니를 찾는 며느리. 이번에는 그냥 두고 볼 마음이 없었습니다. 유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33, 딸은 27으로 터울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벌써 결혼을 했고 딸은 여전히 학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간에 미국으로 떠나서 유학 중이었는데 이 3년 안에 완전히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유 씨는 손자도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건 며느리가 생기면서부터였습니다. 잔잔하게 흘러가던 유 씨의 일상에 파동이 생겼죠. 재호야? 윤지 생일이라며? 아들이 결혼한 지 2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유 씨는 며느리의 생일이란 소식에 며느리가 아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며느리에게 한 번도 전화를 건 적이 없었습니다. 굳이 연락할 일도 없었고 아무래도 시어머니의 전화가 부담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물론 유 씨도 조금 어색하기도 했고 말이죠. 네. 맞아요. 네 통장으로 10만 원 넣었으니까 둘이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축하한다고도 전해주고. 네. 알겠어요.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나자 옆에 있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불러서 생일상이라도 차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결혼하고 첫 생일인데. 에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생일에는 자기들끼리 있고 싶지. 아니, 주말에 미역국이라도 끓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가족끼리. 그러면 우리 생일 때도 생일상 차려주라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힘들어. 유 씨가 웃으며 하는 말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끼리 가깝게 지내는 것은 좋지만
서로 너무 피곤하게 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얼굴 보고 싶을 때 보고 그 정도가 딱 좋았죠. 며느리의 생일은 그렇게 지났습니다. 며느리로부터 용돈 잘 받았다, 맛있는 거 사 먹었다 등의 전화나 메시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들이 감사하다고 했으니 그게 며느리 뜻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 한 달 뒤가 유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마침 주말이라 아들이 들러서 같이 밥을 먹겠다고 해서 유 씨도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밥은 밖에서 먹자. 엄마 생일인데 요리하기 귀찮어. 그러면 엄마 집 근처에 있는 장군한우 갈까요? 좋아. 아들이 예약을 하겠다고 했고 유 씨 부부는 저녁에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혼자 왔어? 식당에 도착하니 아들이 앉아 있었는데 옆자리에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방이나 다른 소지품도 안 놓여 있었고 자리가 세팅도 안 되어 있는 걸 보니 같이 오지 않은 듯 했습니다. 집에서 쉰대요. 그러자 남편이 하며 어처구니 없어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생일에 유 씨 부부도 둘이 같이 가서 축하해 준 것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에는 약간의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왜 집에서 쉰다고 했는지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몸이 안 좋은 것 같다며 자기 생각도 추가해서 말이죠. 하지만 유 씨는 오히려 이렇게 셋이 오붓하게 식사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좋은 시간도 보냈고 말이죠. 그리고 아들이 결혼하고 첫 명절이 됐을 때였습니다. 엄마 혹시 응? 왜? 이번 추석에 말이에요. 저희 여행 가도 돼요? 차례 지낼 때 안 오고? 네. 3박 4일로 다녀오고 싶은데 첫 명절이라 좀 그런가. 유 씨가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입을 뗐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정말요? 아빠는 아빠도 이해하실 거야. 유 씨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아들에게 전화 왔었던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들도 없이 차례를 지내? 요즘에는 차례 안 지내고 그렇게 여행 다니는 사람도 많다는데요. 뭘? 그리고 어차피 음식도 다 우리가 할 건데 아들 며느리 안 온다고 뭐가 다르나? 아들의 걱정과는 다르게 남편도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것도 무거운 책임감 때문이라기보다는 명절 분위기를 내려고 차례 음식 조금씩 해서 절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음식도 많이씩 하지 않았고 가짓수도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 씨는 첫 명절은 그렇게 둘이서 조촐하게 보냈습니다. 딸까지 미국에 있으니까 조금 적적하긴 했지만 그래도 덜 힘든 건 사실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오면 그래도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고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 말이죠. 거기까지는 전혀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다음 명절에도 원하면 여행 가라고 가볍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는 조금 섭섭한 일이 있었습니다. 재호야, 이번에 승율이 결혼식에 윤지도 같이 와야 해. 같이 가려고 하는데 왜요? 이번에 할머니 오신대. 아, 할머니 건강은 괜찮으시대요? 멀지 않은 곳에서 사촌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아들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편찮으셨던 시어머니도 올라온다고 하시기에 유 씨가 미리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 결혼식에는 할머니 병원에 계셔서 못 오셨잖아. 그래서 손주 며느리 보고 싶다고 하셨대. 할머니가요? 그래. 할머니는 윤지 한 번도 못 보셨으니까
아들의 결혼식 일주일 전에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는 바람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 그 뒤로도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계셨다가 얼마 전에 호전이 돼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이번 결혼식에 오실 만큼 회복이 된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여기에서 뵙고 인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시간을 따로 내서 인사하러 내려가거나 해야 되니 말이죠. 네. 그렇게 할게요. 같이 갈게요. 그런데 당일이 되었을 때 유 씨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로 말도 전했으니까 당연히 아들 부부가 함께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전날에 통화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윤지랑 갈게요 라고 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결혼식장에 나타난 것은 또 아들 혼자였습니다. 윤지는 혹시나 화장실에 갔거나 따로 온다거나 그런 것인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요. 다들 잘 모르고 안 친하니까 오기가 어색하대요. 뭐? 유 씨는 당황스러워서 얼른 옆을 쳐다보았습니다. 오늘 결혼할 조카의 엄마인 유 씨의 시누이였습니다. 어색하다고 안 와? 엄마가 꼭 오라고 했잖아. 오늘 할머니도 오신다고. 근데 억지로 와서 불편한 티 내는 것보다는 안 오는 게 나은 거라고. 윤지가 그렇게 말해? 유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시누이가 잠시 지켜보더니 말했습니다. 나이가 어렸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단하네. 아이고, 우리 엄마 또 손주 며느리 얼굴 못 보시게 생겼네. 웃으면서 말하지만 표정이나 느껴지는 뉘앙스가 정말로 대단하다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비꼬는 뜻이 다분했습니다. 손주 며느리를 보고 싶어 했다고 유 씨에게 전화를 줬던 것이 시누이였으니 며느리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결혼식인데 어색하다고 안 온 것도 그렇고 말이죠.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유 씨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임이 불편한 건 당연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라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하지 않은 것은 결혼식에 보고 한 번도 안 본 사이여서 그렇고 가족이 된 이상 그래도 한 번, 두 번 만나보면 낯도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영영 안 보고 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반대로 자주 보고 살 사이도 아닌데 이런 때 한 번 얼굴 비추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싶었습니다. 명절에 오지 않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아들이었습니다. 혼자 오게 됐으면 적어도 고모 앞에서는 잘 둘러대야지. 억지로 오는 게 불편하다고 차라리 안 오는 게 낫다고 한 걸 그대로 전하는 맹추가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뒤에서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웠습니다. 시누이는 다른 손님과 인사를 나누러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 유 씨는 아들을 흘겼습니다. 아들은 난처하다는 듯이 뒤통수를 긁었습니다. 너 적어도 이런 일이 있으면 혼자 오기 전에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줘. 당연히 같이 올 줄 알았잖아. 그리고 할머니한테는 나중에 따로 내려가서 인사드려. 아무리 불편하고 부담스러워도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마다 인사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얼굴 한 번은 비추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이건 유 씨가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는 평소 성격과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됐어. 그래도 너도 앞으로 융통성 좀 있게 말을 전해. 유 씨는 담담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서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이런 식으로 무시할 수 있나 생각하자 며느리가 다시 보였습니다. 그냥 좀 숫기가 없는 어린 며느리라고 생각했었지만
그게 아니라 다소 철이 없는 것 같았죠. 남편은 혼자 온 아들을 보고 역시나 조금 언성을 높였습니다. 너는 할머니 오신다는데 혼자 와? 죄송해요. 죄송할 짓을 왜? 네 할머니 잔뜩 기대하고 계시던데. 너 그렇게 예뻐하셨으니까 손주며느리도 오죽 예쁘시겠어? 남편의 말에 아들이 겸연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 괜찮다, 괜찮다 하니까 정말로 다 너희 마음대로 해. 아무리 그래도 정도는 지키고 살자. 어? 네. 그리고 그런 유씨 부부의 눈치를 봤는지 다음 명절이 다가왔을 때 아들이 이번엔 며느리와 함께 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도착하면 9시쯤 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먼저 식사하세요. 왜? 어디 들렸다가 와? 이왕 오는 거 저녁 같이 못 먹나? 그럼 저녁을 9시에 먹을까? 설 전날 저녁 늦은 시간에 오겠다는 아들에게 유 씨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아, 윤지랑 같이 만날 사람이 좀 있어서요. 저녁 식사하고 갈 것 같아서요. 그래? 알았어. 그럼 그럴 거면 차라리 당일 아침에 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아들이 전날에 오겠다는데 굳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차례 지내려면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하는데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죠. 유 씨는 평소보다 음식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명절에는 아주 조촐하게 해서 남편과 둘이 먹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음식을 먹을 입이 늘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며느리에게 밥을 차려주는 것도 처음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이후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장을 보면서도 조금 더 신경 썼습니다. 번거로워서 원래 명절에도 잘하지 않는데 며느리가 좋아한다길래 잡채할 재료도 샀죠. 그리고 명절 전날 오후부터는 전도 부치고 명절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과 마주보고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면서 준비하면 그다지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두부 깨졌다. 괜찮아요. 여유 있게 샀어. 근데 재호 9시에 온다고? 재훈에 오면 거의 바로 자겠네. 좀 일찍 와서 밥도 같이 먹고 하지. 아무튼간 지들 마음대로야. 남편이 혀를 차며 말했고 유 씨는 아무 말 없이 웃고 말았습니다. 이만 정리할까요? 7시쯤 필요한 음식은 거의 완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유 씨는 남편과 함께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그러고 TV를 보며 쉬고 있으니까 아들이 집에 도착했죠.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왔니? 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들 뒤에서 며느리가 인사했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였습니다. 이렇게 안 보고 사는 고부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이래서는 며느리가 어색하고 안 친하다고 했던 시집 식구에 유 씨 부부도 포함이 될 것 같았습니다. 사실 신우이나 유 씨나 며느리를 만난 횟수가 거기서 거기였으니 말이죠. 유 씨는 며느리에게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배우자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오랜만에 보니까 좋았습니다. 저희는 맥주 한잔하고 자려고요. 아들 며느리가 도착해서 대화를 좀 나누고 짐을 방에 두고 어쩌고 하니까 9시 반이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유 씨 부부는 아들 며느리의 술자리에 끼기도 조금 그랬습니다. 아들네도 원하는 눈치도 아니었고 말이죠. 어머님, 안주는 저희가 알아서 꺼내 먹을게요. 들어가셔도 돼요. 이만 들어가 보라는 듯이 말하는 며느리. 눈을 땡그랗게 뜨고 말을 하는데 여태껏 연락 한 통 없었던 게 소극적이거나 수줍음이 있는 성격이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어쩌면 당돌해 보이기까지 한 그 표정에 아들이 왜 꼼짝도 못하고 매번 혼자 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유 씨는 남편과 함께 방에 들어왔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아들 며느리 목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엔 조용해졌죠. 그리고 유 씨는 7시에 일어났습니다. 9시에 차례를 지내려면 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 일찍 일어나서 상을 꺼내고 제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당신이 깨워. 며느리 자는 방을 열어보기가 그랬는지 남편이 유 씨에게 말했습니다. 유 씨가 방문을 두드리자 아들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일어났어? 윤지는? 아직 자요. 유 씨는 부엌에서 여러 사람이 움직이면 며느리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겠거니 싶어서 굳이 며느리를 흔들어 깨우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혼자 나와서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8시가 지나고 9시가 가까워 차례상이 다 차려질 때까지도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깨워야 하는 거 아니니? 아무리 며느리에게 일을 시킬 생각이 없었다지만 이 소란에도 잘도 잔다 싶었습니다. 함께 보내는 첫 명절에 이렇게도 긴장감이 없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꼰대처럼 굴고 싶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처음 결혼했을 때는 새벽 4, 5시에 일어나서 시키는 일 없어도 시어머니 옆에 서 있었는데 말이죠. 그만큼 시어머니는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긴 다른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차례상이 다 차려질 때까지 잠을 자는 고래심줄 며느리 얘기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냄비만 내려놓아도 방에까지 쨍그랑 소리가 나는데 말이죠. 유 씨와 남편이 내는 소리에 아들이 일어난 것처럼 며느리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아들이 민망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어제 늦게 자서요. 잘 안 들리나 봐요. 그러면서 며느리를 깨우기 위해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5분 정도가 지나서 아들이 혼자 나왔습니다. 윤지는? 아, 못 일어나네요. 아들의 말이 황당했습니다. 이제는 절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아들도 남편도 양복을 입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깨워야지. 어차피 절 안 할 거라고. 자기는 필요 없는 거 아니냐고. 좀 더 자겠대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조금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그냥 더 자라고 해. 어차피 없이도 다 준비하고 했잖아. 남편은 아침에 준비하는 동안 한 번 거들 생각도 안 하고 잠만 자는 며느리에게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안 오는 것은 이해해도 이왕에 왔으면 그래도 돕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다 같이 먹을 거고 자신에게 전을 부치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라면 나와서 뭐 도울 거 없냐고 묻는 게 예의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차피 어제 거의 다 해둬서 할 일도 많이 없었지만 그게 인간의 도리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었죠. 차례를 지내고 아침을 먹을 때도 며느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남편 그리고 유 씨만 함께한 식사 시간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았고 아들도 며느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밥 한 끼 같이 안 먹고 잠만 잘 거면 뭐하러 오니? 유 씨도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식 밖의 행동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깨울게요. 됐어. 이제 깨워서 뭐 해? 배고프면 일어나겠지? 그런데 전부 치우고 설거지를 끝낸 후
11시가 넘을 때까지 며느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너희 처가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처남이랑 어디 다녀오신다고 하셔서 오늘 천천히 가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자겠다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차라리 아들네가 가버려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있는 것도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정오쯤 되자 드디어 방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왔습니다. 눈곱도 떼지 않은 얼굴로 하품을 하며 곧장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기가 찼습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차례를 지냈나 안 지냈나 궁금한지도 않은 것 같았고 거실에 시부모가 버젓이 앉아 있는데 인사 한마디 없이 지나쳐버린 것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시선도 한 번 안 줄 수가 있는지. 유 씨 부부는 얼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배가 고픈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그게 꼴보기가 싫었는지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유 씨가 한숨을 쉬고 그 앞에 앉았습니다. 윤지야, 다음엔 좀 일찍 일어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해. 차례 지내는 것도 보고. 유 씨도 부드럽게 애둘러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예의 그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유 씨의 눈을 뚫어지도록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주말에 이 시간쯤에 일어나요. 주말에는 언제 일어나든 상관없어. 그런데 아버지도 계신데 명절에 이 시간에 일어나는 며느리가 어디 있니? 어차피 저는 할 일 없잖아요. 절도 남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 일이 없는 건 아니지. 유 씨의 말에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리며 대꾸했습니다. 제가 무슨 할 일이 있어요? 저는 김씨도 아니고 며느리라고 시집에 와서 차례상 차리고 노동해야 하는 건 부당하죠. 노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 차례라는 것도 다 없애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며느리한테 그런 역할 강요하시면 안 돼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라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남녀 차별인 것 같아요.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째서 남녀 차별인지 몰랐습니다. 여자니까 이래라 한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 있으라고 한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 싶었습니다. 음식 준비를 시킨 것도 아니고 설거지를 시킨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발적으로 돕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았지만 이런 반응은 상식적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윤지야, 아들이 옆에서 며느리를 말리는 듯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냐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아마 그 소동을 들은 듯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돌아갈 때까지도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저런. 투덜대긴 잘하지만 그래도 심하게 화내는 경우는 좀처럼 없는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살다 살다 저런 애는 처음 보네. 우리 제인이는 안 저렇잖아. 모르겠다. 제인이도 시집 가면 저럴려나. 요즘 애들이 다 저런가? 유 씨도 남편도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한마디도 안 지네. 그 점은 유 씨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유 씨가 말문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니어도 그런 젊은이는 처음이라 유 씨도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어버버 하다가 대화가 끝났고 며느리는 밥까지 야무지게 먹고 갔습니다. 거의 귀신에 홀린 듯 했습니다. 그래서 유 씨 부부는 그 뒤부터는 아들에게 다음 추석에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와봤자 유 씨 부부만 복장이 터지니 차라리 저번처럼 둘이 소박하게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명절엔 딸이 올 수도 있었고 말이죠. 그렇게 다시 유 씨는 아들 내외와의 거리를 벌렸습니다. 사실 유 씨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며느리랑은 따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조차 없으니 말이죠. 그래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윤지가 임신했어요. 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가질 줄 알았었는데 말이죠. 잘 됐다. 축하해. 엄마도 곧 할머니 되시겠네요. 아들의 말에 유 씨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라는 호칭이 아직은 낯설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에게 직접 축하 전화를 할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러고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유 씨는 며느리의 소식을 민수를 통해서만 들었습니다. 입덧이 심하다느니 병원 검진 결과가 좋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유 씨 부부는 한참 뒤에야 초대를 받아서 아이를 보러 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 좀 보자. 남편은 며느리를 불편하게 여겼지만 그래도 손자는 이쁜 모양이었습니다. 유 씨도 반가운 마음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곧장 손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참 엉망이었습니다. 아들의 깔끔한 성격을 생각하자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아이가 태어나니 정신없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애를 키우다 보면 집까지 깨끗하게 유지하기 힘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 씨는 1시간 정도 아들네 집에 머물렀다가 돌아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퀭한 것이 더 있다가는 며느리를 힘들게 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또 한참을 손자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보고 싶어서 안달난 것 같았지만 애 엄마가 집에 누가 오는 게 싫다는데 어쩔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에 힘이 없고 지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윤지가 애 키우기 너무 힘들대요. 못 키우겠다고. 뭐? 못 키운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애를 엄마가 못 키우면 누가 키워? 모르겠어요. 너 애기 돌보는 거 안 도와주니? 좀 힘들더라도 퇴근 후에 애기 봐주고 해야 엄마도 좀 쉬는 거야. 아니에요. 새벽에도 보고 해요. 주말에도 보고. 그런데도 못 키우겠다는 말이 나오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매일 싸워요. 윤지가 다 때려치우고 집에 가고 싶다고 울더라고요. 어제. 산후 우울증이라도 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았고 그만큼 아들의 목소리도 안 좋았습니다. 엄마가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애 돌보는 거요. 뭐? 내가? 아들의 말에 유 씨의 눈이 크게 뜨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도 못 해본 일이었습니다. 애 잘 볼 자신도 없어. 차라리 도우미 같은 거 쓰면 어때? 그건 또 싫대요. 다 때려치우고 집에 가겠다더니 찬밥 더운 밥 가릴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매일은 아니고요. 가끔씩이라도 낮에 애기 좀 맡기면 안 될까요? 그 정도만 해도 윤지가 조금 숨이 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집에 맡기겠다고? 네, 사실 말년에 손주를 키워주는 것은 유 씨의 노후 계획엔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아기들과 씨름하다가 세월 보내고 건강 잃는 경우를 워낙 많이 봐와서 자신은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하며 살았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더 두었다가는 아들이 이혼남이 되게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 집에 맡겨? 그럼. 정말요? 그 정도면 며느리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했습니다. 아들은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차피 아이들은 금방 컸고 몇 개월 지나면 잠도 잘 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며느리도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회복을 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점심 그리고 주말에도 하루.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따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처음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을 때 눈물까지 글썽거리더니 이제는 표정이 많이 밝았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며느리도 그저 어린 여자애구나 싶었습니다. 유 씨의 딸과 3살 차이였는데 벌써 애를 낳았으니 힘들만도 하겠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작스레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좀 봐주세요. 어? 오늘 봐주는 날 아닌데? 저 다녀올 때가 있어서요. 한두 시간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까지 애를 데리고 찾아온 며느리를 어느 누가 그냥 쫓아낼 수 있을까요? 유 씨는 하는 수 없이 아이를 돌봐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3시간이 훌쩍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죄송해요. 조금 늦었죠? 미용실에 다녀온 듯 집을 나설 때와는 머리가 달랐습니다. 유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상태에선 미용실 가기도 쉽지 않을 테니 이해하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가려면 수요일에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유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그게 허락이라도 되는 듯이 그 다음부터는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를 맡기러 찾아왔습니다. 손주가 예뻐서 얼굴을 보면 기뻤고 행복했지만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보길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젊고 쌩쌩한 며느리도 키우기 힘들어서 시부모 도움을 받는데 나이를 더 먹은 부모가 그만한 체력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미리 전화하면 안 된다고 할까봐 전화하는 일보다 무작정 찾아오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핑계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왜 미리 말도 없이 오냐고 물으면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하고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애가 택배 상자도 아니고 그렇게 놓고 가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 유 씨도 속아 넘어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찌나 잔소리가 많은지 또 말도 가려서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계속 TV 켜두고 계셨어요? 어? 왜? 애기 벌써부터 이런 거에 노출시키면 안 돼요. 아직 어린애가 뭘 안다고 그래? 조금만 지나면 금방 알죠? 그리고 눈도 나빠질 거고요. 앞으로 리안이 있을 때는 TV는 끄세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안 보여줄 생각이에요. 아버지 TV 보실 때가 많은데 어떻게 그러니? 너희 집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서까지 그렇게는 못하지. 아, 그러면 아버님은 애기 눈이 나빠지든 말든 상관없으신 거예요? 뭐? 다 근거가 있어서 드리는 말인데 왜 주양육자인 제 방식을 안 맞춰주세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 가끔은 나이 어린 사람 말도 들을 줄 아셔야 해요. 너는 꼭 그런 식으로 말해야겠니? 시부모한테? 저는 하고 싶은 말은 잘 못 참아요. 그리고 며느리라고 무조건 시부모님 하는 말에 수긍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래서 유 씨는 이번엔 며느리가 돌아가지 못하게 붙잡아두고 말했습니다. 정말 못 참겠다. 이제는 애기 못 봐줘. 네? 며느리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는 표정을 했습니다.
정말 네 등살에 내가 못 살겠다. 그리고 이 정도로 자주 맡길 거면 정말로 차라리 도우미를 고용해야지. 내가 슈퍼맨도 아니고 말이야. 윤지 너도 힘들다면서 어떻게 시부모한테 떠넘겨? 너희 아들은 너희가 키워야지.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꾸했습니다. 제 아들이기도 하지만 어머님 친손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봐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 재호 씨가 육아에 많이 참여를 못하니까 어머님이라도 봐주셔야죠. 기가 막힌 논리였습니다. 나는 힘들어서 더는 못 봐주겠다. 유 씨도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와서 아이만 덩그러니 놓고 가버리고 그걸 유 씨가 해야 하는 일인 것 마냥 말하는 며느리가 괘씸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 앞으로 손주 못 보는데 괜찮으세요? 그 말에 유 씨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런 유 씨를 며느리가 눈을 땡그랗게 뜨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유 씨는 그 순간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 못 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자 며느리가 놀라서 바라봤습니다. 유 씨는 그런 며느리에게 아이의 짐을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맡길 생각하지 마. 그러자 며느리가 후회하지 말라는 듯이 유 씨를 쏘아보고는 아이를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며느리와의 일을 이야기했더니 노발대발했습니다. 유 씨 보고 잘했다며 진작에 그렇게 할 걸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뻐하던 손자였는데 며느리가 미우니까 안 봐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되는 듯했습니다. 엄마, 윤지한테 얘기 들었어요. 아들이 전화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윤지가 말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말을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걔는 곧 30이면 애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버릇이 없니? 이제는 애 맡기지 마.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또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엄마가 이번에만 좀 봐주시면 안 돼요? 혼자서 애 보기 힘들다고 저한테 히스테리 부릴 텐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문제지. 도대체 키우지도 못할 애를 왜 낳은 거야? 윤지는? 아니면 재호 네가 육아휴직하고 애 보고 윤지한테 복직하라고 그래. 어쨌거나 거기에 유 씨가 끼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만나고 난 뒤로는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도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자꾸만 이렇게 언성을 높이게 됐습니다. 자식과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우아하게 늙고 싶었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두질 않았습니다. 아들이 하나라 다행이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하나 더 본다고 생각하면 아마 유 씨의 딸을 따라 이민이라도 가야 할 판이었습니다. 결국에 얼마 뒤에 안사돈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네에 묵으며 아이를 봐준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습니다. 적어도 이제 며느리와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것도 딱 한 달이었습니다. 엄마, 장모님 가셨어요.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시긴 하셨는데. 또 모를 일이었습니다. 시부모에게도 그렇게 따박따박 대드는 며느리의 성격을 보니 친정엄마한테는 더 할지도 몰랐습니다. 유 씨 같았어도 얼른 도망갔을 듯 했습니다. 몰라?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 윤지가 아직 어리잖아요. 좀 너그럽게 생각해 주세요. 너 뭐 어린애 데리고 사니? 애엄마가 뭐가 어려? 이게 나이 문제야? 그리고 너도 문제야. 그렇게 우유부단하고 눈치가 없으니까 엄마가 더 화나. 죄송해요. 그래도 엄마 리안이 보고 싶으시잖아요. 리안이 보는 대가로 며느리도 봐야 한다면 안 보고 말란다. 유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네 문제는 이제 제발 둘이 해결했으면 했습니다.
사람을 쓰든 둘 다 회사를 그만두고 애만 보든 안사돈을 다시 데리고 오든 어찌됐건 간에 유 씨는 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며느리에게서 장문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애를 맡기겠다는 메시지 외에는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참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메시지 내용은 며느리가 그동안 유 씨에게 얼마나 서운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부당한 일을 당했는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직장 상사에게도 부모를 통해서 연락을 한다던데 안사돈 통해서 얘기를 안 한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유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가끔 연락해서 소식은 전해주었습니다. 도우미를 썼다가 서너 번 바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힘들다는 얘기도 했죠. 하지만 유 씨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손자를 안 봐주게 되니까 유 씨도 이제서야 일상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손주만 키우다 말년을 보낼 뻔했습니다. 어쩌면 며느리가 그런 성격인 게 다행인지도 몰랐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전처럼 이틀만이라도 봐주세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직설적인 것뿐이지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직설적인 거 좋아한다니까 나도 한마디만 할게. 애는 안 봐줘. 그리고 이렇게 전화하지도 말어. 언제부터 시부모한테 전화했다고 그래? 아이고, 하고 싶은 말 안 참았더니 속이 시원하네. 윤지 너도 이랬던 거지? 물론 나도 나쁜 뜻이 있어서 애 안 봐주는 건 아니야. 그럼 이만 끊을게. 유 씨는 전화를 끊고 며느리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런 아나무인 며느리와는 더 이상 통화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또다시 전화해서 이해해라 말아 한다면 차단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만약 육아 문제로 아들이 이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아들 부부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엔 이혼이 별거 아니라고 하니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말이죠. 유 씨는 더 이상 생각하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식 걱정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차라리 남편과 놀러나 다니자 싶었습니다. 유 씨는 아마 딸이 결혼하더라도 이제 명절에는 부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자식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끔 손자가 보고 싶기도 했지만 유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